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하면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하지 않는 거, 다시 올라오길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걸 왜 실수라고 하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흘러내리고 작정하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은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손절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도도 잘하겠지만 매도 잘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실현도 잘하다가 이 종목은 뭐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존버하다가 또는 물을 타다가 감정에 휩쓸려서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 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식을 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수익 날 땐 잘 나다가 손절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손실이 더 커져갖고 그동안 벌었던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에서 제가 봤을 때 100%라는 건 존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손절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손절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손절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손절을 왜 못할까요? 그건 단순해요. 이 종목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긴가민가한 부분은 있어요. 저 역시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기다려볼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일바이오였어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났다가 아침에 좀 났다가 이제 어제 추천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어떤 가격을 이탈하려고 하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길 빠져버리니까 이제 끝도 없이 더 밀어버리죠. 그럼 결국 이 종목이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더 밀었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나노메딕스 역시도, 나노메딕스 역시도 동일하게 추천주로 나가는데 이제 여기였나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 깨면 무조건 손절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자리를 깨니까 강한 투매가 나오면서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지점 자리를 깨면은 이 자리가, 이 주식이 더 추가적으로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알아야 손절을 하든 말든 하죠. 근데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 올라가겠지.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몇 번은 그런 운이 좋아서 몇 번은 올라가고 탈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매 습관을 갖고 계속 하시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크게 고점이라든지 물렸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주식은요, 이게 전쟁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비유인 게 뭐냐면,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실수가. 여러분이 실수하는 순간 그냥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쟁터와 비슷한 거죠. 전쟁도 뭐 만약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 총도 잘 쏘고 막 잘해요. 근데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테랑들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한 번의 막연한 생각이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손절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데, 그럼 먼저 이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자, 지금 요즘에 그 필록스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몇 번 이제 저한테 방송 중에도 이제 필록스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상투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투권. 가뜩이나 눌려서 크게 예전에 한번 해먹고 가뜩이나 눌려서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 있는데, 이 랠리라는 건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번에 오를 수 있는 그 폭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지금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지금 1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부터 시작했다라고 가정하면 8,000원 이상 올랐어요. 요 정도 오르면 상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투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상투권에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합권으로 가면서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매도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신라젠 역시도. 자, 신라젠 역시도 상승 기류가 좋아서 올라갔다가 뭐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매물이 쏟아지냐면 그 기다리기 힘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들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응해서 손절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무척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 회사의 뭐 재료나 또는 단순히 들어온 이 상한가라든지 야 상한가가 뭐 괜히 척했어. 그리고 단순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무조건 존버 들어가면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상투권에선 반토막도 금방 잘 나요. 우리 얼마 전에 학습하셨을 거예요. 마니커를 통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니커 같은 경우도 지금 800원에서 1600원 2배 올랐죠? 예, 2배 오르면 상투권 진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50%로.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가격도 지금부터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참고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손절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상투권에서는 손절이 필수입니다. 필수. 손절 필수.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만약에 재수 없어갖고 여기서 물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여기서 물렸어요. 1,300원에서 1,300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거의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10개월째 본전됐어요. 본전. 10개월째 본전. 이게 말이 안 되는 기간이죠. 사실 10개월 동안 보유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는 이런 상투권 구분을 못하고 손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 안 하고 존버했을 때 유일하게 좀 희망이 있었던 기간은 언제였냐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여기는 이제 얘 가격대는 여기거든요. 원래 여기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회복된 구간이에요. 어쨌든 여기 구간을 잡았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샀는데 물려갖고 여기 있을 때 상투권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는 뭐 여기서 물렸을 때 네, 그래도 한 2달 만에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위치라고 한다면 한번 모험을 걸어봐도 돼요. 모험을 걸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박스권이고 내가 좀 비중이 크고 손절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이런 위치에서는 충분히 존버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빨리 대응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뭐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매매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 이야기의 어떤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고 한다면 손절은 결국은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종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상투권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손절하기 싫으면 저런 어떤 박스권 구간에서는 좀 버텨볼 만한 거고 이런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그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막연하게 뭐 재료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이 재료는 뭐 엄청나고 뭐 이게 막 예전에 티플렉스나 뭐 그 북한 막 천연자원 광물 그 안에 뭐 수조 원의 가치가 있고 이게 뭐 지금 한국과 경협이 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거기로 들어가서 뭐 채굴하는 작업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뭐 또 중국으로 나가고 이게 뭐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또 뭐 이게 미국으로 나가고 일본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말하면 끝도 없어요. 재료는. 근데 결국은요. 다 나가리 됐잖아요. 그 재료가 현실이 된 종목이
몇 개나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전에 문재인 테마주,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테마주라고 올랐던 종목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뒤로 더 올랐을까요?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났습니다. 당선되니까 박살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화천기계도, 이것도 제가 약간 끝났다라고 사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끝났다라고 해서 좀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말한 관점은 그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그 기대감만으로. 그러니까 이 허상을 가지고, 허상이에요. 재료는 다 죄다 허상이에요. 그냥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합리화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 허상을 가지고 마냥 존버하고 마냥 들고 가고, 이러한 매매는요, 그냥 죽음을 자처하는 겁니다. 무조건 차트는 가격을 봐야 돼요. 이 회사의 적절한 가격, 이 재료 대비의 적절한 가격, 그리고 이전에 많이 해먹었는가, 세력들이 많이 해먹었는가, 또는 개미들이 얼마나 꼬일 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가, 요걸 판단하면서 해보는, 이제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접근이고요. 물려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죠. 그죠? 나만 물린 게 아니거든요. 자, 이 화천기계도 여기서 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조국이 지금 됐구나. 지금은 사퇴했지만, 야, 됐구나, 이제 이거 뭐 엄청난 수혜 받겠구나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관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한테 좀 그만 당하시고 좀 객관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한 실수, 무조건적인 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존버하기보다는 차트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 이게 갖고 있는 재료,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투자하는 것과 막연하게 투자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자, EM코리아가 수소차 관련이죠.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 근데 이 자율주행이나 수소차나 뭐 어쨌든 테마가 크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수소차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주요 산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큰 폭으로 뭐 크게 상승 안 했을 때 이때 매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했어요. 상투권이지만 나름. 근데 물렸어요. 그래도 갖고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전에 큰 폭으로 뭐 아직 크게 오른 적도 없고 재료가 있고 기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존버 오케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가치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 가치 투자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타 치려고 하는데, 야, 회사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회사네. 그럼 내가 이걸 단타 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관점이죠. 비추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은 또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아무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들 다 나갔겠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나갈까요? 나갔죠.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시간 끌면 나간다니까요. 상투권에서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보내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끌린다. 그럼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눈치껏. 근데 여기서 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야, 언젠간 뭐 모르겠지. 수소차가 뭐 정부에서 지원 어쩌고저쩌고 막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을 넘어선 상투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아까 그 다른 정보 얼마나 걸렸죠? 10개월 걸렸죠? 지금 몇 개월 지났나요? 10개월 지났어요. 10개월 지나도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런 차트를 볼 줄 몰라요. 이게 상투권인지 이 가격이 높은 건지. 그래서 주당 가격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종목 갖고 가시려면 적절한지.
매출 대비 너무 비싼데 하지 말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재료가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그 안에서 또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또 정고점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해볼 수 있는데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결국 진짜 망해요. 아직 여러분 경험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경험이 이미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손절 못해서 질질 끌려서 계속 들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하면은 손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한테 강의나 또는 이제 카페 안에서 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안에서 제가 또 올리는 글이나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